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엘로비전 특별대담 진행의 유슬지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CJ엘로비전은 각 자치단체장을 초대해 새해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성 장흥군수를 모시고 2017년 장흥군정 방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군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과 CJ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2017년 정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 모두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새해 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먼저 2016년 장흥군의 성과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군수님 머릿속에 정말 많은 일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2016년은 우리 장흥군의 가장 획기적인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면 크게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장흥군이 개군한 지 약 887년 만에 국제행사인 국제통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람객이 121만 명이 왔고,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33억 원, 그리고 특산품과 농산물 판매가 약 14억 원 등 원래 목표했던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해서 정말 우리 장흥의 통합의학의 고장이라는 것을 국내에 널리 홍보했던 게 첫 번째 성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약 80억 원 정도의 지방 채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저희들이 80억 원 빚을 모두 상환해서 정말 우리 장흥군이 빚이 없는 군, 채무가 없는 제로인 군이 돼서 우리 장흥군민들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였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16년 지방교부세가 174억 원이 증액됐고 2017년 지방교부세가 257억 원이 증액돼서 이 증액된 지방교부세 때문에 앞으로 2017년도에 장흥군 역사상 처음으로 약 4천억 원의 예산 시대를 예고하게 된 점이 가장 커다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빚없는 군 실현, 또 보통교부세 증가 이렇게 축약할 수가 있다면요. 올해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2017년도에는 첫 번째 저희들이 장흥의 바이오 산단이 조성이 됐는데 이 장흥 바이오 산단에 대한 분양률을 50% 높이는 것과 그리고 이제 통합 박람회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 통합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의 어떤 메카로서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유기농 유치면의 유기농을 100% 실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되고 좀 특색 있는 문화 건강 자원을 개발해내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확대해서 우리가 장흥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지장을 구현하는 것이 2017년도의 주요 군정 목표이고 2017년 키워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장흥이 전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치유의 1번지로 발돋움하는 게 2017년의 장흥군정의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치유의 1번지가 키워드라고 하셨는데요. 또 그래서 그런지 올해 또 관광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2017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장흥의 문화관광 개발 계획은 저희 장흥이 우리 최대의 어떤 보물 중에 하나인 탐진강이 있습니다. 이 탐진강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0억 원을 들여서 이 음악 분수하고 다목적 다목적 수영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탐진강과 토요시장 그리고 우드랜드를 이렇게 벨트화해서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그런 곳으로 개발해낼 거고요.
두 번째는 장군의 슬로건이 어머니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 장을 지명을 있게 만든 공해태우 탄신지인 청관산 일원에 이 청관산과 그리고 정안사 그리고 효자성 그리고 장천제를 거점으로 해서 어머니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약 30억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 회령진성 이순신 장군이 삼군 수군 통제사에 제수받았던 그 회령진성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회령에 조선 수군을 재건했던 이 회령진성을 역사와 문화와 관광의 어떤 자원으로 개발하는 거라고요. 우리 장의 보림사를 명상힐링센터를 건립하고 그리고 이 유치 휴양림과 그리고 심천공원을 오토 캠핑장과 토굴 야영장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캠핑장에 좀 더 색다른 체험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탐진강 음악분수 또 신천 토굴 야영장 등을 통해서 감성적인 좀 관광지로 거듭날 장흥군이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청관산 어머니 테마공원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테마공원은 어머니 품 같은 장이라는 슬로건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약 30억을 들여서 방금 얘기한 대로 장천제와 정안사 효자성 일대를 어머니 테마공원으로 그렇게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남의 5대 명산인 청관산에 대한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적 인물인 공해태우를 융복합해서 정말 이 어머님에 대한 시대별 어떤 형상과 그리고 다양한 어머님의 어떤 형상들을 역사와 문화와 관광을 이렇게 융합한 형태로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누구나 어머니 테마공원을 오면 어머님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군정 목표가 어머니의 품 같은 장흥이잖아요. 네. 이 목표답게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정말 물씬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통교부세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올해 장흥군의 예산이 4천억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또 운용 방안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올해 본 예산은 지금 3,147억 원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교부세가 대폭적으로 보통교부세가 확보돼서 추경 가능한 예산이 지금 856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면 약 4,003억 원 정도의 총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군의 역사상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데는 보통교부세가 2년 동안 연속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통하고 또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가 되는 그런 통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 그리고 저희들이 수없이 중앙정부에 올라다니면서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는 장의 유리한 여건들을 자료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끝없이 설명을 하고 설득했던 게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장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그리고 주민 소득 개발 사업 그리고 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그리고 현장 민원 해소 사업 등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올 한 해를 또 이끌어 나가는데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이 장흥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1번지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통합의학의 메카로 좀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한 계획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진짜 통해서 우리 장이
국내외적으로 정말 통합의학의 발상지다, 통합의 중심지라는 것을 저는 홍보했고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 사업을 올해부터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통합의료원이 올 7월 달에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3개 연구기관이 있는데 버섯산업연구원, 그다음에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이 통합의학과 관련된 이런 3개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통합의학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어떤 그 통합하게 좋은 어떤 약용작물을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거고요. 특히 이게 통합의학이 제대로 우리 장이 통합의학의 특구나 아니 메카라든가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의학에 대한 특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통합의학을 클러스터한 다음에 제도적 뒷받침인 통합의학 특별법을 제정해야 마침내 우리 장이 통합의학의 발상지, 통합의학의 메카로 발돋움하면서 정말 장이 건강과 치유의 전국 1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정말 통합의료원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통합의료원에 대한 운영자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과제였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료원을 어디서 운영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그래서 지난 2016년 12월 달에 이 원광대학교하고 통합의료원 운영에 대한 협약 체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2월까지는 이 통합의학에 대한 임상 연구 분석을 위한 최첨단 장비를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시범적으로 진료를 실시한 다음에 올 7월 달에 정식적으로 이제 개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통합의료원이 잘 활성화되면 운영이 되면 이 의료관광산업이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흥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1번지로 만들기 위한 시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죠. 바로 장흥 바이오 식품 산단인데요. 현재 분양률이 좀 낮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장의 바이오 산단에 대한 분양은 약 36만 5천 평 중에서 19.1%이 약 7만 평 정도만 분양이 돼서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제 국가 경기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고 그리고 우리 장이 물류 비용이 좀 많이 과다가 발생을 하고 또 그 고용 인력을 채용하는데 약간 애로점이 많아서 이런 분양률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바이오 산다는 우리 장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률을 통해서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올해 군정의 제1의 목표를 어떤 형태의 장바이오 산단의 분양을 50%까지 끌어올리자. 그래서 이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한테 맞춤형 기업 전략, 유치 전략을 좀 구상을 하고 거기에는 입지 보조금에 대한 상향이라든가 뭐 또 이 기업 운영에 대한 대출금 어떤 이자에 대한 보전 확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그리고 저희 실과의 각 1부서 1기업 유치를 목표로 줘가지고 반드시 올 12월 말까지는 분양률 50%를 달성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50% 분양률 달성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의학의 메카나 장흥바이오 식품산단도 중요하겠지만요. 아무래도 가장 근본적인 농업 분야를 또 빼놓을 순 없겠죠.
활력 있는 청정 농어촌을 건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은 농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7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간에 농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약 4천억 시대 예고에 저희들이 농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약 30% 이상이 약 1,000억 시대가 도래해야 할 겁니다.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 간에 이 장에 대한 농업 경쟁력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간에 지금 기후가 아열대로 전부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온난화해 가고 있는 기후에 맞는 그 작목을 개발하고 고소득 특화 작목을 육성하자. 그리고 그런 기반 시설들을 해 나가면서 단지화하자, 이런 계획과 여기에 약 40억 원을 올해 투자해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은 방금 50%에 대한 그 목표 달성과 그다음에 유치면의 전 지역의 100% 유기농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약 60억 원 정도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초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이 농업인 월급제가 굉장히 호응을 잘 받아서 올해 전 읍면 지역으로 확대를 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농한기 때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농한기 때 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전 읍면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 작년에 이제 쌀값이 너무 많이 폭락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시름이 깊어졌는데, 저희들이 도와 함께 이 벼 경영 안전 자금을 27억 원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고, 이번 추경에 그래도 이제 농민들이 너무 시름이 깊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벼 경영 안전 대책비로 10억 원을 조성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시름을 조금 해소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영장은 황칠나무하고 청태전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 그다음에 관광까지 어우러지는 6차 산업으로의 어떤 활성화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의 대표적인 또 특산품 소득인 우리 장 한우를, 명품 한우를 우량 정액을 공급하고 축산 사업소를 신설해 가지고 정말 한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장 한우의 명품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가 경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요. 또 여기에 좀 사람 사는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흥 토요시장 얘긴데요. 요즘엔 또 청년들까지 합세를 해서 여기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가요? 장 토요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재래 전통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한국관광회별로 등극을 했고, 2015년도에 또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 보고서에서 1년에 60만 명이 다녀오고 시장의 매출액이 1,000억이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3,600억 원이고, 또 올해하고 내년까지 한국관광의 한국관광 100선에 또 저희들이 선정되면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전통 재래기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방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토요시장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10개 점포를, 청년 상인 점포를 개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융합형 시장 육성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저희 토요시장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이 6억 6천만 원을 가지고 먹거리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리고 특화된 음식을 홍보하고, 그리고 다채로운 어떤 문화 행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장 토요시장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말로 문화와 예술과 관광이 공존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의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흔히 또 젊은 친구들이 핫플레이스, 핫플이라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 이 또 장흥 토요시장이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농어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가 등량만 청정해역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에 이제 3대 보물이 있다면 탐진강과 그리고 등량만과 그다음에 정남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량만의 청정해역은 제가 대한민국의 어느 바다보다도 오염되지 않았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성군과 같이 1억 원씩 공동 출자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맺겼습니다. 전남대학교하고 해양수산연구소에. 그래서 거기 등량만에 대한 이 해수라든가 갯벌에 대한 건강도하고 오염도를 좀 측정을 해서 다른 만들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청정해역 특구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 결과 이 등량만이 인근에 있는 뭐 가망만이라든가 또 강진만이라든가 다른 어떤 또 이제 동해안이라든가 서해안 쪽 뻘보다 훨씬 더 오염도의 물질이 적게 나타났고 그리고 해수에 대한 해양 수질은 1,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 그리고 김이라든가 매생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조개는 어떤 것보다도 이 건강도가 아주 우수하게 나타났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나타난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작년 말에 그 중소기업청에 특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에 대한 용역과 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심사한 다음에 저는 올 상반기 정도에는 이 등량만 일대가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 등량만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이 되면 등량만에서 생산되는 이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가치라든가 가격이 상향이 돼서 어촌에 대한 새로운 어떤 활력과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소득 창출에 저는 기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흥군의 2017년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향후의 여러분, 우리 장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정말 품격 높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물림예양의 고장입니다. 때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제 장은 50년 100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장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향후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머리를 맞대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노력으로 정말 장의 새로운 미래 역사 창조를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2017년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가는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J엘로비전 신년 특별대담 바쁜 시간에도 자리해주신 김성 장흥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건강하고 살맛나는, 그래서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어머니의 품 같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년 특별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